여러분 혹시 정원에 소중하게 심어둔 어린 나무에서 작은 구멍이나 톱밥 같은 가루를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나무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정원의 나무가 전부 말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좀을 정원의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무가 아직 젊고 어린 나무라면 이 무시무시한 나무좀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제 말이 맞습니다. 농약을 들이붓거나 당장 나무를 베어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린 나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 그 놀랍고도 은밀한 자연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정원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나무좀이 무엇인지 아주 짧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무좀은 숲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작은 곤충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들의 원래 역할은 늙고 병들거나 이미 죽어가는 나무를 분해하여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숲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벌레들은 나무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길을 내고 알을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수분과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좀이 나무를 암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무좀은 튼튼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먹잇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쉬운 표적, 즉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약한 나무만을 골라서 공격하는 아주 교묘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린 나무가 가진 엄청난 생명력입니다. 사람도 젊을 때 에너지가 넘치고 상처가 금방 낫는 것처럼 어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무의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나무는 뿌리를 통해 땅속의 수분과 영양분을 엄청난 힘으로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빨아들인 수분은 나무 전체로 퍼지며 강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건장한 청년의 몸에 맑은 피가 힘차게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이 가득 찬 어린 나무는 몸속에 자연적인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나무좀이 이 방어막을 뚫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나무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식물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다는 낡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어린 나무의 궁극적인 무기, 바로 수액입니다. 나무좀이 어린 나무의 껍질을 뚫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나무는 상처 부위로 엄청난 양의 수액을 뿜어냅니다. 송진이나 나무진액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나무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수액은 마치 소방호스에서 물이 터져나오듯 밖으로 솟구칩니다. 나무좀은 상처를 깊게 파고들려 하지만 끈적끈적하고 강력한 수액의 흐름에 갇히고 맙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호박 화석 안에 갇힌 모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좀은 알을 낳기는커녕 쏟아지는 수액에 익사하거나 그대로 굳어버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나무가 농약 없이도 해충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자연의 물리적 방어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나무좀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은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어가는 나무들은 대부분 아주 늙었거나 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은 나무는 수분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내부의 수분 압력이 떨어지면 상처가 났을 때 수액을 뿜어낼 힘조차 없어집니다.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무좀은 후각이 아주 발달해서 이렇게 방어력이 떨어진 나무가 내뿜는 미세한 화학물질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즉, 나무좀이 나무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이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원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묘목이 건강하게 물을 잘 마시고 있다면 벌레들은 감히 접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젊고 어린 나무라고 하더라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식물에게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것은 물 부족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어린 나무도 수액을 만들어낼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가뭄에 시달린 어린 나무는 방어막이 뚫린 성벽과 같습니다. 이때는 나무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해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목마르지 않게 돕는 것입니다. 건조한 시기에는 흙이 깊숙이 젖을 정도로 충분히 물을 주세요. 표면만 살짝 적시는 물주기는 뿌리를 얕게 만들어 오히려 가뭄에 더 약하게 만듭니다. 물 한 바가지가 값비싼 화학농약보다 나무좀을 쫓아내는데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과도한 물주기의 위험성입니다. 물이 좋다고 해서 매일 물을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흙 속에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뿌리는 서서히 썩어 들어갑니다. 뿌리가 썩으면 결국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나무는 아이러니하게도 물속에서 말라 죽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는 심각한 쇠약 상태에 빠지고 나무좀을 부르는 구조신호,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따라서 토양의 배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흙 속에 2마디 정도 찔러 보았을 때 안쪽 흙이 말라 있다면 그때 흠뻑 물을 주시면 됩니다. 적절한 밀당이 어린 나무를 강인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햇빛과 바람입니다. 나무좀은 빽빽하게 심어져서 그늘지고 습한 환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해충이 숨어서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어린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가 미래에 얼마나 크게 자랄지 예상하고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햇빛을 듬뿍 받은 나무는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여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잎과 줄기를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면 나무 표면에 불필요한 습기가 날아가 곰팡이나 각종 해충이 자리 잡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원에 나무를 심을 때는 언제나 햇빛의 방향과 바람의 길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나무좀 걱정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일곱 번째는 토양의 영양분, 즉 비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무가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소 비료를 듬뿍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실수입니다. 질소 성분이 너무 많으면 나무는 잎과 가지만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연약하게 키웁니다. 조직이 물렁물렁해진 나무는 나무좀을 포함한 모든 해충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샐러드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건강은 뿌리와 기둥이 단단해지는 데 있습니다. 질소뿐만 아니라 인산과 칼륨, 그리고 다양한 미량 원소가 골고루 섞인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를 줄 때는 나무의 뿌리 주변에 넓게 흩어 뿌려주어 나무가 천천히 건강하게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도와주세요. 단단하게 자란 나무는 턱이 튼튼한 나무좀이라도 쉽게 뚫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 가지치기의 타이밍입니다. 어린 나무의 수영을 잡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나무좀이 가장 활발하게 날아다니는 늦은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는 절대 가지치기를 피해야 합니다. 나무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숲속의 피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수액의 냄새는 수킬로미터 밖에 있는 나무좀들을 정원으로 불러 모으는 초대장이 됩니다. 가지치기는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깊은 휴면에 들어가는 늦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는 나무좀도 추위 때문에 활동하지 않으며 나무도 봄이 오기 전까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블록에서는 부득이하게 가지치기를 했거나 나무에 상처가 생겼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강풍에 어린 나무의 가지가 부러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부위를 매끄럽게 잘라낸 뒤 정원용 상처보호제나 도포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쳤을 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도포제는 상처 부위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나무좀이나 곰팡이 균이 침투하는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작은 상처에는 굳이 약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지켜보는 것도 훌륭한 정원사의 덕목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가짜 나무좀 피해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나무 껍질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100% 나무좀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딱따구리 같은 새들이 나무 속에 다른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쪼아놓은 구멍형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껍질이 갈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나무좀의 공격을 받았다면 구멍 주변에 아주 고운 톱밥 같은 가루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벌레가 나무를 파고 들어가며 배출한 찌꺼기입니다. 만약 구멍은 있지만 톱밥이 없고 구멍 주변이 투명한 수액으로 굳어 있다면 그것은 나무가 방어전에 성공했다는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11번째는 정찰병 나무좀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나무좀들은 무턱대고 아무 나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서 정찰을 담당하는 벌레가 먼저 날아가 나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찰병이 늙고 병든 나무를 발견하면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뿜어내어 동료들을 대거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튼튼한 어린 나무에 내려앉은 정찰병은 엄청난 수액 공격에 막혀 페로몬을 뿜어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찰병이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전에 나무의 건강 상태를 최고조로 유지하여 첫 번째 공격을 철저하게 분쇄해야 합니다. 나무의 면역력이 곧 최고의 살충제입니다. 12번째. 예방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농약 사용의 위험성을 폭로합니다. 많은 초보 정원사들이 나무좀이 무서워서 이른 봄부터 묘목 전체에 독한 살충제를 뿌려댑니다. 이것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화학 농약은 나무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꽃가루를 옮기는 꿀벌과 나무좀의 천적인 유익한 곤충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나중에는 농약의 내성이 생긴 더 끔찍한 해충들이 정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방 차원의 농약 살포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약에 의존하는 대신 흙을 살찌우고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자연적인 방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13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돕는 자연의 아군들입니다. 정원에는 나무좀을 사냥하는 무수히 많은 천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생벌은 나무좀의 애벌레 몸속에 알을 낳아 번식을 억제하고 육식성 딱정벌레들은 나무좀 성충을 잡아먹습니다. 딱따구리나 동고비 같은 새들은 나무 껍질 속에 숨은 벌레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쪼아먹는 훌륭한 해충 강재단입니다. 이 유익한 동물들이 정원에 머물게 하려면 정원 한 구석에 작은 새집을 달아주거나 다양한 꽃을 심어 곤충들의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의 군대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나무좀 방어는 훨씬 쉬워집니다. 14번째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장작을 구하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경고입니다. 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잘 나온 죽은 나무 장작 속에는 수많은 나무좀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장작을 정원 한가운데 쌓아두고 봄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봄볕에 깨어난 수천 마리의 나무좀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어린 나무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적군을 내 집 안방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가져온 장작은 정원이나 과수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거나 비닐라로 꼼꼼하게 덮어두어 벌레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15번째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는 묘목 보호 방법입니다. 겨울철의 매서운 추위와 건조한 바람은 어린 나무의 껍질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를 동해 피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틈은 이듬해 봄, 나무좀이 침투하기 가장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린 나무의 굵은 줄기 아랫부분을 지피나 헝겊, 보온재로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또는 과수원처럼 나무 줄기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발라 햇빛을 반사시켜 온도 차이로 인해 껍질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을 상처 없이 무사히 넘긴 나무는 다가오는 봄에도 빈틈없는 방어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16번째, 잡초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어린 나무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는 나무와 수분 및 영양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잡초에 밀려 영양을 빼앗긴 나무는 스트레스를 받아 허약해지고 맙니다. 또한 높게 자란 잡초는 습기를 머금고 있어 해충들이 숨어 지내기 좋은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묘목 주변의 흙은 정기적으로 얕게 갈아주어 잡초를 제거하고 땅에 산소를 공급해 주세요.
잡초를 뽑은 자리에 우드칩이나 낙엽으로 멀칭을 해주면 수분 증발을 막고 토양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7번째 블록에서는 주기적인 관찰의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정원을 산책하며 어린 나무들의 잎 색깔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가지가 축 처지지는 않았는지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살펴보세요.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시든다면 그것은 나무좀 때문이 아니라 뿌리에 문제가 생겼거나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발견하고 즉시 물을 주거나 배수를 개선해주면 나무는 금방 기력을 회복하여 닥쳐올 해충의 공격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18번째는 토양 미생물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입니다. 흙은 단순히 나무를 고정하는 죽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건강한 흙 1g 속에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흙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나무가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과 영양제로 바꾸어 줍니다. 유익한 미생물이 많은 흙에서 자란 나무는 화학 비료를 먹고 자란 나무보다 면역력이 수십 배 이상 강력합니다. 화학 농약이나 제초제를 바닥에 마구 뿌리면 이 소중한 미생물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부엽토나 잘 썩은 퇴비를 사용하여 땅속의 작은 생태계를 살려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무좀을 이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19번째, 여러 종류의 나무를 섞어 심는 혼작의 마법입니다. 한 정원에 똑같은 종류의 어린 나무만 잔뜩 심어 놓으면 그 나무를 좋아하는 특정 해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쉽습니다. 마치 부위폐가 열린 것과 같죠?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과일나무, 허브, 야생화를 섞어서 심으면 해충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강한 허브의 향기가 나무좀의 후각을 마비시키고 교란시킵니다. 이런 방식은 숲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모방한 것입니다. 다채로운 식물들이 서로를 보호하는 건강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정원 안에 만들어 보세요.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해충 방어력도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나무좀은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 그저 자연이 만들어낸 연약함의 탐지기일 뿐입니다. 어린 나무는 충분한 물, 적절한 영양분, 그리고 따뜻한 햇빛만 있다면 자신의 몸속에서 강력한 수액 방패를 만들어내어 어떤 공격이든 막아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사인 우리의 진짜 임무는 벌레를 쫓아다니며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스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연의 지혜를 믿으세요. 기초에 충실한 관리가 100% 확실한 방제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나무좀이 사실은 튼튼한 어린 나무 앞에서는 끈적한 수액에 갇혀버리는 힘없는 곤충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벌레가 아니라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 수액을 뿜어낼 힘을 잃어버리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물주기, 햇빛, 배수 관리만 잘해주어도 어린 나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농약을 뿌리기 전에 오늘 배운 대로 나무의 생명력을 믿고 뿌리를 튼튼하게 보살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정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공유해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정원에서 해충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해충 대처 노하우나 실패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정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